여기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도덕적 또는 현실 정치적 부담을 누가 지금 현재도 짊어지고 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네. 굉장히 불공정한, 불합리한 네. 그러한 역사의 짐을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그 당시 굉장히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론을 좀 더 진전을 시켰어요. 네. 그때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을 한 개헌 그 협상 과정에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잡고 가는데 네. 정부통령제, 대통령과 예. 부통령제 그렇게 해서 런닝메이트제로 해서 당시 대통령 후보를 해라. 내가 부통령 후보가 되겠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냐. 이제 민정당에서 개헌 협상에서 그걸 거부한다. 네. 정부통령제 중임제 이 자체를 민정당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네. 그 당시에 그 헌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임기 5년으로 하고 아니요, 그 네. 전에 네. 그 전에 개헌 논의가 진행될 때. 네. 근데 개헌 논의는 누가 합니까? 어차피 통일민주당입니다. 그때는 통일민주당 총재가 누굽니까? 김영사입니다. 네. 그리고 6월 항쟁의 승리자는 누구죠? 국민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쪽은 누굽니까? 그 당시 통일민주당입니다. 네. 개헌 논의가 국회의원 숫자에서는 열세 있지만 네. 그런 어떤 명분상으로 실질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개헌 논의 협상 과정에서 민정당 핑계를 대면서 정부통령제도 수용을 안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기한 역할 분담론은 그렇습니다. 먼저 총재 후보 분리. 당시 후보가 되면 내가 총재하겠다. 아니면 당시 총재를 맡으면 내가 후보를 하겠다. 그리고 정부통령제. 네. 우리가 개헌 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정부통령제 4년 중임 그게 원래 우리의 좋은 개헌안이 돼야 된다. 방식을 주장했고 그때 지역 문제, 지역 감정 문제가 대두되어 네. 있는데 예. 경상도 사람과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서 된다면 지역 감정 완화 내지는 해소에도 얼마나 크게 기여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정부통령 내가 부통령 후보를 되겠다. 네. 당시 대통령 후보를 해라. 그런데 이제 상도동에서는 명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고 나온 것이 그 당시 군부에 굉장히 그 협박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 육군 참모총장의 박이도라는 사람인데요. 박이도가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은 놔두지 않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군부의 동향을, 군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심상치 않다. 김대중은 빨갱이로 몰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후보를 양보해라. 그것이 이제 상도동 측 사람들이 동기동 측에 전달하면서 제야 연사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안병무 박사라든지 문동환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다. 동지를 빨갱이로 군부의 의견과 똑같이 몰아가다니, 비토셀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다니, 또 그 입장을 본인들이 갖고 있다니,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발을 뒤로 뺍니다. 뭐냐? 그때는 후보 양보를 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광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 9월 8일 날 내가 광주 전남을 방문해서 민심의 현장을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 그리고 내가 28년 만에 가서 인사도 좀 드리겠다. 특히 5월 영령, 그리고 28년 동안 가보지 못한 고향 하이도, 네. 아버지 선사. 그렇게 해서 1980년 9월 8일 날 광주 방문을 시작하셔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네. 그 현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복받치죠. 그리고 광주역에서 방문을 하셔서 연설하십니다. 그 연설이 참 우리한테 참 아픈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역을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은 5.18이라는 거, 전라도라는 거. 네. 김대중 대통령이 마치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이제 미국도, 군부도, 언론도, 재벌도 우리 말을 들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넘치는 이 짧은 명연설을 광주역 바로 내리자마자 광장에서
환호하는 수십만 시도민 앞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광주 전남에 방문을 하시는데 네. 기리의 김대중 영화에서 보셨겠지만은 이미 서대전역을 통과하고 익산 이 정읍역을 통과할 때 그 창밖에서 대통령을 환호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달리는 열차의 창을 손으로 만지고 그거 보셨잖아요. 네. 같이 열차에 맞춰서 뛰어가고. 근데 그런 민심의 현장이 광주 전라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튿날 1박 2일 행사를 하이도에 선산 참배하고 네. 대전을 가시거든요. 근데 대전역 앞에 5만여 명이 넘는 또 시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민심의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왜 고심이 깊었는데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9일 날 애교구락부에서 네.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최종 담판이 결렬되면서 후보 단일화가 물 건너가고 네. 민통년에 10월 2일에 이제 그런 표결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각자의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좀 접근을 해보면 네. 김대중 당시 후보가 방금 이제 회장님이 묘사하신 것에 이제 대체로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네. YS와 DJ의 단일화 과정에서 네. YS는 그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그렇고 언제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승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서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거죠. 첫째가 경상도 사람이 아닌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 네. 차라리 뭐 충청도나 뭐 경기도라도 괜찮은데 전라도기 때문에 표가 안 모일 거다. 근데 지금도 지속되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죠. 뭐냐면 전라도 인구 다 모아봐야 전국 인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출신 후보로는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없다. 또는 경상도 사람들의 비토 때문에 네.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네. 이념적인 거죠. 네. 빨갱이다 또는 급진적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세간의 사람들이 당신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 당신은 급진적이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양보하면 우리가 진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그런 문제에서는 자유로우니 내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를 없애면 당신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혜자들은 지배의 이데올로기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비판하고 깨려고 하기보다는 그것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좀 유연하게 타협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부당한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싸워야지 왜 거기에 편승해서 득을 보려고 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DJ와 YS가 결별하는 결정적인 네. 계기인 것 같아요. 그 이후의 행로도 결국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양보를 압박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여기 이제 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냥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광주를 방문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광주를 방문해서 보니 이렇게 지지가 많다는 걸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되게 이제 좋은 그림을 연출하고 싶을 때 어디를 가죠? 우리 허하나님의 고향을 방문하죠. 대구 서문시장을 갑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환호하는 시민들을 만나서 자기가 힘을 받는다. 이렇게 지지하시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기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를 기획하지 않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돌 맞을 거 뻔히 알고 그러니까 심지어 돌 맞을 걸 알면 일부러 돌 맞는 장면이 필요할 때 그곳을 가죠. 예를 들면 91년이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교육부 총리가 이제 어떤 국면 돌파를 위해서 자기가 뭐 돌이든 계란이든 맞을 각오를 하고 대학가를 간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사실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순수하게 오랜만에 고향 가자 이게 아니라 네. 이 상황에서 어떤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광주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길에서 열화 같은 반응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서 볼 수 있도록 연출했고 그렇게 해서 쉽게 내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협상력을 최대한 키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